안녕하세요. 오늘은 1980년 후반과 90년대 초반 전대물을 유행시켰던 작품 지구방위대 후레쉬맨에 대한 사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후레쉬맨은 갓난아기 일대 유괴당해 플래시벨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플래시벨에 적응된 후레쉬맨들의 몸은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마지막 화에 지구를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후레쉬맨이 반플래시 현상을 극복하고 다시 지구에 돌아온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사실을 알아보기 전에 후레쉬맨의 작품에 대한 잡지식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후레쉬맨의 원 제목은 초신성 플래시맨입니다. 후레쉬맨 아니고 후레쉬맨 아니고 후레쉬맨입니다. 물론 원작의 제목이 플래시맨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만 제대로 기억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나온 45대의 슈퍼전대 시리즈 중에 10번째 작품이며 방영 시기는 1986년도부터 1987년까지 방영했습니다. 1980년대 당시 중국에 살던 일본인 고아 히키야 게샤를 모티브로 한 스토리이며 가족에 관한 슬픈 비극을 다룬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엔 1989년 대형 팬더에서 처음으로 수입된 최초의 전대물 시리즈입니다. 일본에서는 인기가 없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전작인 전격전대 체인지맨이 큰 히트를 쳐서 그래 보였을 뿐, 후레쉬맨은 주말에도 시청률 16%대를 유지하는 인기작이었습니다. 슈퍼전대 제작 스태프들이 뽑은 인상 깊은 최종화 탑3에 선정된 작품입니다. 후레쉬맨이 한국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건 첫 전대물 수입 작품이기도 했지만 가족 이야기를 다뤄서 한국 정서에 더 먹혔을 거라는 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초코파이마저 정이 있는 나라니까요. 슈퍼 전대 시리즈 사상 최초로 2호 로봇인 플래시 타이탄이 등장합니다. 1호 로봇인 플래시킹과 다르게 거대하며 장난감 왕구로도 별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냉장고 메카라고도 불립니다. 플래시킹은 더 즈콘다에게 패배하는 것 이외에도 더 데모스에게 패배하여 총 2번 지고 맙니다. 반면 플래시 타이탄은 한 번도 패배한 적 없음. 슈퍼전대 시리즈 사상 최초의 비극적인 결말을 지닌 시리즈입니다. 5명의 후레쉬맨들 중 사람한 가족을 찾게 되고 그마저도 가족인 걸 알게 된 후에는 만나지 못하죠. 지구인이지만 어릴 때부터 플래시별에서 자라왔고 반플래시 현상을 겪었기 때문에 최초의 외계인 전대물이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다고. 슈퍼전대 최초로 주인공들의 이름이 일본식 이름이 아닌 시리즈입니다. 주인공들의 이름은 진, 다이, 붕, 사라, 루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수입될 때도 멤버 이름이 그대로 적용됐는데 그린 플래시인 다이만 라이로 바뀌었습니다. 멤버별 개인 포즈 특수 효과가 특별하게 등장하는 시리즈입니다. 제목이 무슨 전대로 끝나지 않는 마지막 전대물 시리즈. 타나카 코에이가 OST를 참여한 작품으로 높은 음악성을 인정받은 작품입니다. 30년이 넘은 지금도 꾸준하게 팬미팅이 열리고 있고 마지막 팬미팅은 2018년도였습니다. 국내 왕구 시장에서 엄청나게 왕구가 많이 팔렸습니다. 2017년 대형 팬더는 지구방위대 후레쉬맨을 20년 만에 DVD로 재발매했습니다. DVD로 나오면서 오프닝 곡도 새로운 가수가 부르게 되는데 아이러니한 건 후레쉬맨의 유명한 오프닝 곡인 이 곡을 누가 불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후레쉬맨은 극장판이 있으며 TV판은 재편집 작품이고 재편집본 극장판은 후레쉬맨 시리즈가 마지막입니다. 후레쉬맨의 국내 인기는 엄청났기 때문에 많은 패러디물이 존재합니다. 강남길씨 주연의 지구방위대 영웅 후레쉬라는 작품도 존재. 형, 고생 많이 했네. 슈퍼전대 오프닝 중 전대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닌 나레이션을 말하는 건 최초의 작품입니다. 45개의 슈퍼전대 시리즈 중 일부 멤버가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는 많지만 멤버 전체가 비극인 결말은 후레쉬맨의 최초이자 마지막입니다. 국내 비디오에서는 한 비디오당 2-3개의 에피소드를 넣었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비디오 모르겠지. 그래서 원작은 50화까지 있지만 국내 비디오는 17개로 압축. 이제 후레쉬맨의 등장인물들에 대한 잡지식을 알아보기 전에 그린 플래시의 다이는 해적전대 고카이자 49화에 카메오로 출연합니다. 거의 25년 만에 다시 다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건데요.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어. 여기서 잠깐 해적전대 고카이자를 간략하게 알아보자면 35번째의 슈퍼전대 시리즈이며 역대 슈퍼전대 시리즈의 배우들이 카메오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슈퍼전대 총 동문의 작품이라고도 불리고 슈퍼전대의 팬서비스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카이자는 이렇게 선배 슈퍼전대로 변신해서 싸울 수 있는데 후레쉬맨의 변신도 간간히 등장합니다. 하지만 비중이 크진 않았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고카이자 방영 당시 고전 팬들의 요청을 들어줬는지 그린 플래시의 변신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주긴 합니다. 역시 1980년대보다는 CG가 많이 발전했는데 잠시 1980년대와 2011년의 차이를 비교해보시죠.
감회가 새롭네요. 이렇게 다이는 고카이자의 카메오로 출연하게 되면서 프레시맨이 반플래시 현상을 극복하고 지구로 돌아와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고카이자 이후에도 슈퍼전대 최강 배틀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배우들의 얼굴이 나오진 않지만 슈트를 입고 등장하여 확실히 지구에 산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인물들에 대한 잡지식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레드 플래시 G는 사랑에 관한 에피소드가 없는 유일한 캐릭터입니다. 다이는 채유리와 차밀의 에피소드. 물론 차밀에는 여동생으로서의 사랑이었지만요. 붉은 가출소년 수진 에피소드, 사랑하는 미랑과의 오빠 동생 에피소드 등이 있었죠. 여담으로 미랑은 전격전대 체인지맨의 체인지 그리폰, 하야테 쇼우시입니다. 루도 없긴 한데 루는 수전사와의 모성애적인 사랑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진의 취미는 유도입니다. 지구 지키느라 바쁜 와중에 유도 배우는 클라스. 리더인 진은 리더답게 레이 원더, 네펠, 사카우라에게 승리하며 사실상 거의 죽였다고 보면 됩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 진 역할의 타루미 토타씨는 우리나라의 독고 형제 배우님과 닮으신 것 같네요. 어렸을 때는 같은 사람인 줄. 타루미 토타씨는 정작 모델을 했으며 암 투병 중이라는 루머가 돌았는데 현재까지도 살아계십니다. 실제 촬영 때 입은 레드 플래시의 슈트가 옥션에 올라왔는데 약 1,600만원에 낙찰됐으며 구입한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 과정을 인터넷에 올리며 화제가 됐었습니다. 진정 성공한 덕후. 한때 인터넷을 강타했던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 유명한 짤의 희생양. 그린 플래시의 다이는 과학전대 다이나맨 이후 3년 만에 나온 파워형 전사 캐릭터입니다. 다이 역의 우에무라 카하치로 씨는 지구전대 5맨의 초대 함장 슈바리에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애니메이션의 성우로 활동 중이며 소년탐정 김전일, 원피스, 파워디지몬 등등의 성우로 활동했습니다. 우에무라 키하치로 씨는 대저왕 라데우스의 성우이기도 합니다. 키하치로 씨는 2020년 1월에 브라질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인터뷰에 의하면 촬영 당시 마지막에 후레시맨이 지구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걸 몰랐다고 하네요. 강 박사의 자식이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함. 다이 배우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차밀의 편과 레드마스크가 나온 권투 우정에 관한 에피소드. 제일 좋아하는 건 마지막 장면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레드마스크의 카이지 료스케 씨의 카메오 출연은 프레시맨 27화에 등장하는데 여기서 세계 챔피언인 꿈인 라멘집 복서로 등장합니다. 카이지 로스케 씨는 배우 은퇴 이후 실제로 라멘집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블루플래시 북녘의 이시와타 야스히로 씨는 광전대 마스크맨에서 지제수 그란도그라의 인간 모습으로 카메오 출연하며 조인전대 제트맨에서도 카메오 출연을 합니다. 이쯤 되면 선글라스맨 아니냐고. 이시와타 야스히로 씨는 연예계를 은퇴했다고 합니다. 옐로우 플래시는 다른 전대물의 옐로우 성격보다 감수성이 풍부한 소녀 캐릭터로 나옵니다.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에피소드마저 따로 있었죠. 사라 역의 나카무라 요코 씨는 프레시맨을 찍기 전에 아이돌 가수였지만 프레시맨 이후 연예계를 은퇴합니다. 루 역의 요시다 마유미 씨는 조인전대 제트맨에 버스 승객으로 카메오 출연합니다. 마유미 씨는 연예계를 은퇴하였고 프레시맨의 액션 감독과 결혼하였습니다. 프레시맨들은 본인들 진짜 생일을 모릅니다. 프레시맨들은 스포츠를 안 해봤으면서 막상 하면 또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혹한 환경에서 훈련받아서 그런지. 프레시맨에는 불사조가 등장합니다. 프레시맨에는 은근히 유령들이 많이 나오며 수전사까지 유령으로 등장합니다. 그 수전사는 더 지콘다인데, 지콘다는 리케프렌이 만든 게 아닌 사카우라가 우주에서 데려온 수전사입니다. 더 지콘다는 무려 3회의 에피소드에 나옵니다. 레이 원더의 히로세 유타카 씨는 프레시맨 기획 당시 레드 플래시 역의 캐스팅 후보였으나 타루미 토타씨가 캐스팅되는 바람에 레이 원더 역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히로세 유타카 씨는 프레시맨 이후에도 초수전대 라이브맨의 닥터 캠프, 조인전대 제트맨의 제왕 트란자, 오성전대 다이렌자의 마토바 진으로 출연했습니다. 전대물 특촬 전용 배우이십니다. 레이네페를 맡은 하기와라 사요코 씨는 사라와 프레시맨 미모 1, 2등을 다퉜다고 합니다. 하기와라 사요코 씨는 과학전대 다이나맨의 다이나 핑크였습니다. 전작의 히어로 배우가 다음 작에서 악당으로 나온 건 최초의 케이스라고 합니다. 레이네펠은 변장이 특기. 중간에 요주사 네펠라의 외모가 한번 바뀌었었는데 아이들이 무서워해서 바꿨다는 썰도 있고 안 무서워해서 바꿨다는 썰도 있고 여성스러워 보이지 않아서라는 썰도 있습니다. 작중에서 레이네펠과 레이 원더, 우르크 키르트의 맨얼굴이 한 번 등장합니다. 하기와라 사요코 씨는 연예계를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했다고 하네요. 레이 가르스는 간부인 것 치고는 28화에서 비교적 일찍 죽어버립니다. 사카오라는 보기와 다르게 부하들을 잘 챙깁니다.
부하 때문에 라데우스와 리케프렌을 배신하기까지 하죠. 사카우라는 딱 한 번 개그적인 장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카우라의 니카다 조지씨는 초수전의 라이브맨의 최종 끝판왕 베교스 비아스로 출연합니다. 완전 이미지가 달라서 저도 처음에 되게 놀랐었습니다. 배우 외에 성우로도 활동하시는데 전대물 출연작은 광전대 마스크맨의 지제수 구론도그라, 해적전대 고카이자의 대과학자 자이엔, 동물전대 주오우자의 어절드, 기사룡전대 류소우저의 탱크조, 기계전대 젠카이저의 붓코와우스를 맡았습니다. 에일리언 헌터 중 제일 많이 출연하는 건 케라오이며 본인 에피소드까지 있습니다. 사카우라의 오른팔 보가르다는 급있는 역할이었음에도 6화밖에 안 나옵니다. 보가르다는 초수전대 라이브맨의 닥터 아슈라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대박사 리케프렌은 300년 전 지구에서 납치된 지구인입니다. 리케프렌을 키워준 건 대제왕 라데우스. 라데우스는 리케프렌 이전부터 대박사들에게 개조 수술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사실상 최종 보스인 리케프렌은 전투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리케프렌 역의 시미즈 코지씨는 배우로 계속 활동 중이시며 시미즈 코지씨는 굉갱전대 보우켄자의 카메오로 출연합니다. 보우켄자가 2006년 작품인 걸 생각했을 때 나이에 비해 꽤 최신 전대물에 카메오 출연을 하신 것입니다. 사라의 아버지 강박사는 프레시맨 50화 에피소드 중 13회나 출연합니다. 마그를 자세히 조사해본 건 지구인인 강박사뿐입니다. 오늘은 지구방위대 후레시맨의 85가지 잡지식을 알아봤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